자, 이번 시간은 채무인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채권자 갑이 있고 채무자 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면서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채권장도처럼 동일성,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다는 것입니다.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이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이더라도 상관없죠. 상관없다. 그리고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계약으로 계약자의 원칙상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이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일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인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인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인수할 수 없죠. 또 변제할 수 없었잖아요. 같은 취지로 받으시면 되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보증인이 될 수는 있어. 그리고 중첩적 채무인수, 이제 우리 밑에 가면 나올 겁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가능해. 네. 그렇지만 면책적 채무인수 못하고 변제 못한다. 그다음에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네. 그게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채권자가 승낙 또는 거절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채무자나 제3자가 된다. 채무자나 제3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네. 이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좀 더 보자면 우리 채권자가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낙 여부를 취고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다. 확답을 만약에 발송하지 않으면 그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현상유지가 돼서. 네. 그래서 그 확답이 발신주의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인수의 효과. 이렇게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채무가 이제 인수인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이 되는 거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이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또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에 붙어있던 항변권도 그대로 이전이 된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다. 네. 전 채무자가 갖는 항변 사유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수인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종된 권리나 항변권도 그대로 이전된다. 네, 취소권 해제권은 이전되는 게 아니야.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갖는 권리죠. 그런데 인수인은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이것은 이들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이제 우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물상보증, 제3자를 물상보증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채무자가 을인 걸 전제로 내가 보증을 섰잖아요. 또 저당권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바뀌어 여러 가지 신뢰관계, 신용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멸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물론 동의해주면 존속할 수 있는 거죠. 동의가 없을 때 소멸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민수와 유사한 제도로서 병존적 채민수가 있는데, 병존적 채민수는 이게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인수인도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존적 채민수, 우리 판례는 또 중첩적 채민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중첩적 채민수. 그래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면서 병도 또 채무를 부담하는 거. 그래서 같은 채무를 두 개, 을이 부담하기도 하고 또 을이 부담하고 또 병도 같이 부담하는 거. 그런데 이게 그 채무가 중첩적이냐 면책적이냐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한 명 더 있는 중첩적 채민수로 계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중첩적 채민수로 본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기존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 이런 것은 병존적 채민수가 된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어음 채무, 또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다는 건 이제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병존적 채민수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수계약의 당사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이 3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딱 맞죠. 이건 뭐 가능한 것이다. 계약조의 원칙상. 그리고 여기서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죠.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때는 면책적 채민수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 면책적 채민수를 할 때는 채무자 이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병존적 채민수에서는 그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이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하는 것은 성질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채무자가 요약자가 되고 또 그 인수인이 낙약자가 돼서 채권자가 제3자가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을과 병의 관계, 을과 병이 갑한테 부담하는 그 채무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보통 이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거죠.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서 연대 채무관계가 될 것이지만, 만약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 그러면 부진적 연대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 부진적 연대 채무가 된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인수. 채권자, 채무자, 을. 근데 을이 병과 이행인수 계약을 맺어서 병이 인수인이 돼서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병이 채무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야, 네가 내 대신 이행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그 채권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채무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이행인수다. 그래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이 되죠. 그래서 이행인수인은 채무자한테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채권자한테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때 이행 인수가 된다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 을과 병이 보자고요. 다시 을과 병이 부동산 X를 매매하면서 여기서 을이 갑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그 채무를 인수를 했대. X가 10억짜리인데 10억에서 만약에 그 채무가 6억이다 그러면 6억을 뺀 나머지 4억만 주면서 산 거예요. 6억을 안고 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 인수계약을, 채무 인수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게 세 가지일 수 있어요. 면책적 채무 인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병존적 채무 인수일 병존적 채무 인수일 수도 있고, 이행 인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려면 이때 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되죠. 채권자가 승낙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되려면 채권자가,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행인수에서는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에서 봐보면 부동산 매수인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데 그냥 그걸 공제한 거야. 공제해서 안고 산 거죠. 근데 이때 그 채권자한테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결국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행인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행인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